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량대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한 오늘은 이제 정량대파에 대해서 자세한 걸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앰플리튜드가 뭔지 파워가 뭔지 이 정도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어떤 몇 케이스들을 좀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량대파는 크게는 이렇게 이제 방금 보셨듯이 이런 오실레이션이 있는 거고요. 이게 1초에 이제 몇 번 오실레이션 하는 거에 따라서 주파수, 헤르츠라고 하고 프리퀀시 결정되고 프리퀀시마다 앰플리튜드 얼마냐. 예컨대 이제 그 피크 투 피크 앰플리튜드라 해서 이제 꼭대기와 골과 이제 꼭대기 사이에서 앰플리튜드 피크 투 피크 앰플리튜드라고 하고요. 그 V 피크 투 피크라고 하는데 이제 예컨대 이거는 이제 4Hz가 되겠죠. 그리고 피크 투 피크가 만약에 이게 만약 20이라고 하면 파워는 이제 이 0에서부터 시작한 앰플리튜드를 제곱한 것에 2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 앰플리튜드가 이제 10이고 그걸 제곱한 것에 2로 나눈 게 이제 4Hz의 파워가 되겠고요. 16Hz가 만약에 피크 투 피크가 2 마이크로볼트다. 그러면 그 절반의 0에서부터의 진폭은 1이 돼서 2를 제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는 게 이제 파워입니다. 그 2분의 1이 16Hz의 파워가 되죠. 그래서 4Hz의 파워, 16Hz 파워 이런 식으로 뇌파는 프리퀀시, 앰플리튜드 제곱한 것을 이제 제곱한 거에 2로 나눈 것을 이제 파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 이런 과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거고요.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하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를 섞어져 있는 상태에 있던 것들이 각 주파수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2Hz가 3 마이크로볼트이고 뭐 8Hz가 1 마이크로볼트이고 11Hz가 1 마이크로볼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 주파수별로 이제 앰플리튜드 계산하는 게 퓨리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퓨리어 트랜스폼에서 나온 것들 각각 제곱해서 1로 나눈 게 이제 앱솔루트 파워가 되고, 예컨대 이제 알파 대형만 파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알파 대형만 더해주면 되고, 여기 같은 게 알파 대형만 더하면 1의 제곱, 3의 제곱, 그걸 2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앱솔루트 파워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렐러티브 파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렐러티브 파워는 이제 앱솔루트 파워를 방금처럼 구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보다 이제 실제 뇌파는 이렇게 이제 몇 개 주파수가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모든 주파수에서 이렇게 파워를 갖기 때문에 그 각각에 이제 해당하는 그 알파 같으면 이 8에서 12, 여기서는 13까지 계산했는데 8에서 보통 12까지 계산합니다. 8에서 12까지 계산한 거를 이제 진폭 제곱을 다 더한 것을 이렇게 각각의 대역별 파워로 하고 전체 파워가 나오면 이제 델타 대역의 파워를 전체 파워, 이 전체 합산한 걸 전체 파워인데 전체 파워를 각각 나눠준 게 이제 렐러티브 파워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별로는 이제 그 피지올로지컬한 이제 미닝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역별로도 너무 그 리듬이 너무 강하다 할 때는 이제 패솔로지컬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델타 같으면 슬립이라든지 뭐 앱솔루트 멘탈 프로세싱 시에는 이제 필요한 리듬이 되겠고 이제 브레인 인저리가 있다거나 뭐 임팍이 있다거나 뭐 브레인 리전 뭐 슬립이 굉장히 이제 그 슬립이 박탈됐을 때 이런 식의 이제 상태에서는 평상시에도 이제 그 델타가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패솔로지나 피지올로지나 차이는 결국 이제 노마티브라는 정상인의 그 값을 기준으로 피지올로지인지 패솔로지인지 판별을 하게 됩니다. 세타는 이제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이제 세타 리듬이 필요하고 이제 메모리 리트리브를 할 때 그럴 때 세타 리듬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그 세타 리듬이 과하게 되면 ADHD나 뭐 저지먼트가 안 된다거나 뭐 디프레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는 로우 알파하고 하이 알파로 많이 나눠가지고 로우 알파는 릴렉세이션이나 캄니스 좀 하이 알파는 얼러티니스나 패스트 프로세싱이고 알파가 이제 너무 이제 많아지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멘탈 포그 특히 프론탈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슬로우 프로세싱 뭐 슬로우 알파가 이제 주로 그런 문제들이 되겠고요. SMR이라고 하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센서리 모터 코텍스 쪽에 이제 SMR 리듬이 이제 포지티브하게 피지올로지컬하게 모터 컨트롤 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이제 SMR 리듬이 슬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텍타일 센시티비티 문제, 하이퍼 액티비티에 있으면 이제 패솔로지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요.
하이 베타, 베타는 이제 보통 얼러티니스나 포커스인데 베타도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앵셔스니스, 앵자이어티나 뭐 인솜니아, OCD, 퍼펙셔니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마는 이제 어떤 멘탈 프로세스에서 피크 프로세스를 하는 피크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메모리 컨솔리데이션 하는 데서도 이제 필요하기도 한 리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가 이제 푸어 앱솔루트 싱킹이 너무 낮았을 때 이제 감마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별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베타 비정상 뇌파라고 하는 게 이제 베타 스핀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베타 스핀들은 이제 벤조다이제핀이나 바비츄레이트 같은 거 써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베타 스핀들이 ADHD나 혹은 디프레션에도 나타날 수 있고 어딕션,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 인솜니아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베타 스핀들이 알파보다 더 크게 알파만큼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로우 파워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파워가 굉장히 낮은 경우인데 TBI가 있어서 머리를 다쳤다거나 뭐 앵자이티가 있는 경우도 사실 파워가 낮아지고 또 알코올 환자들도 이제 그 슬로우 웨이브가 굉장히 낮아서 이제 로우 파워인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드라우지 할 때도 이제 파워가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룰아웃을 해야 되고요. 여기 스파이크 앤 웨이브는 이제 지금 멀티포커스나 어떤 한 영역의 스파이크들이 이렇게 스파이크 앤 웨이브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원래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시저, 합성 시저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스퍼거라는 상당히 자폐 성향 비슷한 이제 그 전반적으로 브레인 발달이 늦은 성인인데도 이제 알파가 1초에 이제 7Hz 미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수만 세어봐도 이렇게 금방 어브럼을 알 수 있고 알파 리듬이 너무 빠르다 이런 것은 이제 보통 11Hz 이상, 12 이상 이렇게 되면 마일드하게 앵자이티가 있다거나 뭐 비지 브레인이라고 해서 저녁에도 이제 CEO 브레인이라고 하고 저녁에도 이제 브레인이 늦어지지 않고 카밍 레스팅 상태 안 가는 그런 상태가 이제 굉장히 브레인 프로세싱 빠르지만 이제 너무 이제 그 알파 프리퀀시 너무 빨라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비지 브레인으로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좀 어브노멀하게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두엽에서 세타 같은 이제 슬로우 웨이브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 볼 수 있고 앵자이티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CZ 쪽으로 하이 프리퀀시 CZ에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앵자이티 패턴, 센트럴 앵자이티 패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레프트하고 라이트 어시메트리가 디프레션에서 많이 나타나고 프론탈에서 특히 나타나는 여기서는 이제 프론탈 아닌 템포럴 쪽에서도 어시메트리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정상적인 뇌파들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레퍼런셜 몽타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레퍼런셜 몽타지 측정하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템포랄 쪽이 이제 우리 레퍼런스를 쓰다 보니까 이어 일렉트로드를 보통 레퍼런스 쓰다 보니까 템포랄 쪽에 이제 알파가 굉장히 강한 경우는 이제 그 오히려 템포랄 쪽이 상당히 여기 그 토폰별에서 보듯이 템포랄 쪽이 이제 알파가 약하고 오히려 레퍼런스랑 가까운 쪽은 알파가 약하게 되고 레퍼런스가 먼 쪽이 알파가 강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센트럴에서 알파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레퍼런스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레퍼런스 쪽에 알파가 강한 경우에는 레퍼런셜 몽타지 쓰게 되면 실제 템포랄 쪽은 이제 알파가 약하고 이 템포랄이 아닌 영역들이 상당히 페이스가 다 일정하게 왜냐하면 레퍼런스 자체가 이제 그 레퍼런스 자체가 전체 레퍼런스하고 먼 채널들이 똑같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에 의해서 똑같이 다 이제 그 알파가 전체 영역에 이렇게 컨테미네이션 돼서 실제로는 사실 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알파가 포스테리어 영역에 포스테리어와 템포럴 쪽까지 약간 이제 강하게 알파가 있는 건데 그 레퍼런셜 몽타에 쓰다 보면은 오히려 센트럴 쪽에 알파가 강한 것처럼 레퍼런스 컨테미네이션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드 이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레퍼런스 몽타주는 측정할 때만 하고 실제 정량 뇌파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먼 에버리지라고 해서 이 뇌파를 전체 채널의 평균 값을 다 빼버리면 이제 실제 알파가 강한 옥시피털이나 템포럴 쪽이 이제 알파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원래 알파가 없었던 곳은 이제 알파가 더 약화되는 식으로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 뇌파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커먼 에버리지 레퍼런스를 쓰게 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피지올로지냐 패스톨로지냐를 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노마티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가 상당히 프론탈이 높은데 이게 정말 그 피지올로지 영역에 있는 세타의 리듬에서 필요한 어떤 메모리 리트리버리라든지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된 그런 인터널 리프렉션이라든지 그런 피지올로지에 관련된 세타인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세타인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노마티브하고 그 나이에 그 연령에 정상 값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은 이제 지표라고 할지라도 연령에 따라서 이런 분포가 달라진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뇌파 지표들은 이렇게 정량 뇌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가우시안 분포를 하게끔 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표준 편차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하게 되는데 실제 측정 값은 이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G스코어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를 나눠서 이제 그 G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12살짜리 아이였는데 이 G스코어 계산해 보니까 이제 프론탈 세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이제 감마 베타 3나 감마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18살로 나이를 바꿔서 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디스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연령에 맞는 노음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각 주파수 대역별로 피지올로지 레벨에 있는지 패솔로지로 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노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아이싱크 브레인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을 이용하고 이제 노음과 비교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1차 시 내용을 좀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내용은 이제 앞에 다 나온 내용이라서 한번 보시면 되지만 이제 뇌파는 크게 이제 헤르츠, 마이크로볼트, 그다음에 주파수에 대한 진폭은 사실 유광 관찰만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FFT라는 걸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주파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광 관찰로서는 알파 리듬이 주파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주파수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기 상당히 어렵고요. 이제 앞에다 설명한 내용이고 이제 제거해야 될 잡음 중에 이제 슬로우 크티컬 포텐셜이라는 건 1Hz 미만의 굉장히 느린 뇌파들은 제거해야 될 잡음은 아니고 실제 이제 뇌파 신호입니다. 뇌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주파수마다 이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날 때 패솔로지를 의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머티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각 지표별로 이제 정기 분포를 갖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색깔로 이제 코딩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지스코어 브레인 맵 그 색깔로 코딩한 이제 맵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펫이나 MRI에서 보는 것처럼 좌우가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좌우가 일치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스코 브레인 맵에서는 이제 맵을 보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지스코에서 가장 디비언트가 큰 곳을 보는 것이고 그 영역이 그 주파수 대역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게 어떤 증상과 연관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2차 시부터 좀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두 가지를 잘 매핑해서 환자의 지스코어가 문제가 있는 부분 그걸 설명하는 이제 기존 그 뇌파의 이론들을 결합해서 적합한 치료를 결정하게 되고 사실 이제 저희 지스코어라는 건 이제 노멀 브레인의 분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브레인을 가진 사람이 모든 지표에 0에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노멀 값이라는 게 이제 평균적인 브레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1차 시 내용을 좀 마치고요. 이제